안녕하세요, 허니펀치입니다. 올해 새로 나온 인텔 CPU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로 노트북 시장이 떠들썩하죠? 성능이 1년 만에 워낙 비약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 갤북 6나 LG 그램 2016 시리즈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사는 게 좋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램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노트북 가격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원래 메인 노트북으로 갤럭시 북 4 프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트북 쓴 지 2년 정도 넘어가면 슬슬 새로운 노트북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배터리도 예전 같지 않고 왠지 느려진 것 같아서 초기화도 돌려보고 그러는 시기잖아요. 솔직히 북 5 시리즈 쓰는 분들은 기변 고민이 덜 하기는 하겠지만 저처럼 북 4나 그 이전 세대 쓰고 계신 분들은 이번 성능 향상폭이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렀습니다. 전세 대비 성능이 60%나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전전 세대 유저인 저에게는 어떤 체감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가격을 지불하고 살 가치가 있을지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구매한 건 코어 울트라 X7 358H, 메모리 32기가에 저장 장치 1TB입니다. 상세 스펙 가볍게 보고 갈게요. 일단 디자인 볼까요? 이번 갤럭시 북 6 시리즈 컨셉은 대칭인데요. 그래서 삼성 로고도 사이드에 있었던 게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했죠. 아니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딱 중앙에 있어서 좋았거든요. 역시 개취 존중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약간 무지개 빛이 빛나는 오로라빛 반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은은하게 반사되는 이런 사소한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테두리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파여있는 느낌? 뽑기 실패인가?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포트 구성은 조금 아쉽습니다. 왼쪽에 HDMI 하나,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오른쪽은 오디오 잭이랑 USB 3.2 A타입 포트 하나입니다. 전 세대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대신에 갤북 6 울트라에는 SD 카드 슬롯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작업하는 것처럼 파일을 SD 카드로 자주 옮긴다면 울트라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모서리가 약간 더 둥글둥글해졌고 두께도 전작보다 0.6mm 얇아지고 높이도 짧아졌어요.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 갤럭시북 모양 그대로입니다. 키보드 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키보드 부분이 블랙으로 바뀌어서 약간 투톤 느낌이 있죠? 지문이 잘 안 묻어나도록 매트한 질감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북4 프로는 약간 마찰감이 있어서 약간 기름 묻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나는 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트위터 구멍 위치가 여기 양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탱키리스 키보드가 됐습니다. 저처럼 탱키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죠? 약간 맥북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딜리트랑 자꾸 헷갈려서 실수로 자꾸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 위치에 전원이 있는 노트북들은 센스 있게 짧게 누르면 안 꺼지도록 해주던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땡!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터치패드입니다. 원래는 버튼 클릭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클릭하는 거였다면 이번 갤럭시 북 6부터는 맥북처럼 햅틱 피드백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체감이 크더라고요. 어딜 눌러도 인식이 되고요. 햅틱 느낌은 좋은 쪽으로 좀 어색하다? 좋습니다. 설정 들어가면 터치패드 누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햅틱 피드백 방식으로 바뀌어서 조작할 때 손의 피로감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갤럭시 북 6 프로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가 탑재됐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노트북들이 엄청난 성능 개선과 전성비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줬던 주인공이죠. 지난 리뷰에서도 언급하기는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작년 모델인 루나레이크와 에로레이크 각각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프로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코드명 펜서레이크, 인텔 1810정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CPU 멀티스레드 성능이 최대 60%, GPU 성능이 77% 향상됐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특히 인텔 아크 B390이 내장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외장 그래픽인 RTX 4050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갤북 6 프로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가 들어가 있고요. P코어 4개, E코어 8개, LPE 코어 4개로 총 16코어
코어 16스레드 구성입니다. AI 가속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NPU가 최대 50탑스, CPU, GPU, NPU 모두 합치면 최대 180탑스로 로컬 AI 작업을 위한 성능으로도 충분한 스펙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가 얼마나 향상됐고 이런 거는 말로만 해서는 와닿지가 않죠? 실제 작업을 할 때 갤북4 프로를 사용할 때랑 6 프로를 사용할 때 얼마나 다른 게 체감이 될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게임, 벤치로 가볍게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유튜브용 4K 영상 인코딩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프리미어로 30초짜리 인서트 영상을 인코딩 해봤습니다. 자막이나 다른 효과는 안 들어간 촬영 원본으로 뽑았고요. 갤북 4 프로에서는 1분 17초가 걸렸고 갤북 6 프로에서는 20초가 걸렸습니다. What? 아니 4배나 빠른데요? 그리고 수식과 함수가 엄청 많이 걸려 있어서 8메가 정도 되는 엑셀을 열어봤어요. 북4 프로에서는 1분 28초가 걸렸고 북6 프로에서는 40초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확실히 성능이 좋아진 게 체감이 크게 되죠? 게임은 극과 극 하나씩 해봤습니다. 일단은 비교적 많이 낮은 사양을 요구하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인 게임 롤을 해봤습니다. 북4 프로에서는 한타 기준으로 100프레임 정도 보여줬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 써서 그런가 가끔 조금씩 끊기는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 이유는 그겁니다. 북6 프로에서는 200프레임 이상으로 확실히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러운 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겼나? 다음으로는 트리플 A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데 갤북으로 싹펑을 하니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시도도 해보지 않았었죠? 이제는 인텔의 XeSS 슈퍼 레졸루션 2.0과 XeSS 프레임 생성을 활성화하면 경량 랩터에서도 어느 정도 옵션을 조절한다는 조건하에 트리플 A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70프레임 이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북4 프로는 어땠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벤치마크는 일단 CPU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편적인 툴인 시네벤치 R23 돌려봤고요. 갤북 4 프로는 이렇게, 갤북 6 프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GPU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3D 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타임스파이, 스틸노마드 라이트,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리고 배터리도 비교해봤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전성비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했었죠. 실사용 환경에서 체감하기로는 거의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우선 최대한 업무 환경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빡센 환경으로 세팅했습니다. 외부에서 이 정도로 몇 시간을 계속 작업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업무 볼 수 있는 시간이 안전하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화면 밝기는 80%, 전원 모드는 균형, 절전 모드는 배터리 30% 도달시 켜지도록 세팅했고요. 브라우저 20개 정도 열고 유튜브를 재생시켰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에서는 6시간 정도 되니까 전원이 꺼졌고요. 6 프로에서는 약 13시간 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2배 이상 더 오래가는 거죠? 진짜 놀랍더라고요. 아무래도 북4 프로는 제가 1년 넘게 사용한 거다 보니까 소모된 부분도 있고 저장되어 있는 앱들도 많아서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무거웠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6시간과 13시간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유용한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AI 셀렉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갤럭시 폰에서 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있죠? 이것처럼 화면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색뿐만 아니라 배경 분리도 가능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눕기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미지 가져와서 문서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엄청 유용하겠죠? 이미지나 PDF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걸 번역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폰에서 서클 투 서치로 할 수 있는 거죠. 갤럭시 기기 연동 신기능인 스토리지 쉐어도 괜찮더라고요. 갤럭시 폰이나 태블릿처럼 갤럭시 기기에 있는 파일을 노트북에서 확인하면서 파일을 주고받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같은 기능이죠. 삼성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변을 슬슬 고민할 세대인 갤북4 혹은 그 이전 세대를 사용하는 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는데요. 공식 발표한 수치나 벤치 점수만 봐도 확실히 2년 만에 정말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엑셀이나 프리미어, 배터리 같이 이거저거 테스트하면서 만져보면서 몇 배는 좋아진 거를 보니까 저는 이번에 확실히 잘 샀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갤럭시 북4나 그 이전 세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대 업그레이드는 체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다만 북5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단순 웹서핑이나 가벼운 작업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갤북 6 시리즈는 조금 오버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번에 펜서레이크가 너무 잘 나와줘서 반가웠는데 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려서 노트북 시장을 침체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램이 명품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은 요즘, 명품이 지금이 제일 싼 것처럼 혹시 노트북도 지금이 제일 싼 거 아닐까요? 앞으로 몇 년간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아시죠? 다음에도 달달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펀치였습니다.